다음 주제 뭐죠? 디즈니 월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존망 위기라는 기사가 여러 번 나옵니다. 왜? 목사님 어린 시절 디즈니 네. 뭐 보신 거 있습니까? 뭐 많이 봤죠. 예. 주일 아침이면은 늘 TV에서 예. 그 맞아. 디즈니 시리즈들이 주일 나왔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럼요. 교회 가는 거 방해했어. 예. 미키 마우스도 많이 나왔고, 예. 그 우리 그 스크루지 할아버지, 네, 도널드 네. 덕, 네. 스크루지 할아버지 캐릭터로 해갖고 나오는 그런 만화도 있었고, 라이온 킹 있지 않습니까? 라이온 킹은 그거는 명작이죠. 예, 라이온 킹. 명작이고, 그런 그리고 것도 뭐 있고. 인어공주, 예. 뭐 미녀와 야수, 예. 뭐 우리 때는 뭐 그런 거 아주 좋았죠. 예. 예. 저는 좋은 게 참 많았는데 언젠가부터 이 디즈니가 약간 페미니즘이 성향을 많이 나타내게 됐습니다. 네. 그러더니 동성애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니 성소수자 이제 지원 뭐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이제 나오면서 네. 이 이제 뭔가 반발하는 것들이 나왔죠. 기사를 보시면 네. 미국에 이제 이 디즈니랜드, 디즈니 월드가 있는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플로리다주 상원은 20일 1968년 이후 지정된 특별조세지구의 지정을 취소하는 법안을 찬성 23대 반대 16으로 가결했다. 역시 공화당이 지배하는 하원에서도 21일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예, 진짜 나왔어요 이거. 디즈니 월드가 자리 잡은 리디크 개선 지구는 내년 6월부터 독자적 행정 단위로서 지위를 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디즈니 월드가 여기 있는데 거기는 이제 여기 입장권을 내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것저것 사잖아요. 그럼 거기에 세금을 이 플로리다 주가 걷질 않습니다. 디즈니 월드가 자체적으로 거기에 세금을 매겨서 디즈니 월드가 그 세금을 해서 그 세금으로 뭐 쓰레기통도 비우고 뭐 물건도 사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혜택을 줬던 거죠. 아주 오래 전부터. 근데 이게 너무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법안으로 이렇게 막 압박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지난달 주의회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부모의 교육권법을 제정한 게 발단이었다. 요거. 애초 디즈니는 이 법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성소수자들을 겨냥한 인권 침해적 법률이라는 지적이 일고 직원들도 이를 방관하는 태도에 반발했다. 이에 디즈니는 법이 철회되도록 노력하고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공화당 쪽이 디즈니만을 노린 법안으로 즉각 보복에 나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플로리다주 학부모들이 대단한 게 부모의 교육권법을 제정한 거예요. 이게 뭐냐? 뒤에서 나오는데 공교육에서 이 성소수자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것을 게이 이런 표현을 이런 것을 교육하지 말라라는 법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에 의해서 막 압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디즈니에 있던 동성애자들 그 직원들이 이제 디즈니 사측에다가 막 건의를 했고 그래서 디즈니 회사 안에 많은 여론이 그렇게 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성소수자 편에서 이렇게 뭔가 어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너 왜 그래? 그거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또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플로리다주는 원래 이런 우리나라로 치면 뭐죠? 보수 공화당 측이 대세를 이루는 곳도 아니에요. 플로리다주는 항상 접견지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 민주당이 됐다 공화당이 됐다 그래서 항상 표싸움이 있는 곳인데 놀랍게도 이런 법안이 지금 통과되고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네. 다음 기사 한번 볼까요? 네. 기독일보에 동성애 옹호 논란 디즈니 미 플로리다서 특별대우 존폐 위기 예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특별지구 자격 박탈 그래서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 법안에 곧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서명했어요. 그래서 월트 디즈니 이를 중대한 위법으로 본다며 디즈니 월드 테마파크를 플로리다에서 다른 주로 옮기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니까 플로리다주 근처에 있던 콜로라도 주지사가 예, 디즈니 테마파크 유치에 나섰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른쪽에 보면 이 법안은 교육부가 유치원생에서 3학년까지 대상으로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주제로 수업하는 것을 금지하며 자녀의 변화에 대해 부모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한다. 디즈니는 LGBT 직원과 지지자들이 이 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자 법안을 게이 언급 금지법이라고 조롱하며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그러나 부모권리법은 미국인 학부모들 사이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 플로리다
그룹이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 진보 성향의 민주당 유권자의 52%가 유치원생부터 3학년 학생에 대한 교실 내 성적 지향 수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들은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정치권에서도 거기에 그 학부모들의 그런 여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런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왜곡된 성교육에 대해서 네. 제지를 가하게 된 거죠. 해보니까 자기들도 아니라는 걸 아는구나. 그죠? 네. 우리나라도 그래야겠네. 그죠?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려면 음. 어떻게 민주당 어떤- 지지하던 자들의 자식들이 네. 수염난 며느리를 데려와야 그 엄마 아빠가 내가 잘못했구나 네. 이제 알겠죠. 그렇죠. 네. 이게 뭐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 지금 나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 여러 가지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요 빨간색? 네, 거기입니다. 네. 인구가 많고 이주민들 많은 주인 만큼 인종 구성도 다양하다. 백인이 과반 이상으로 가장 많지만 히스패닉과 흑인 비율도 40% 내외 수준으로 상당한 편이다. 히스패닉과 흑인 비율이 높으면 민주당 계열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잘 보시면 백인의 경우에 다른 주와는 좀 다른 게 동북부에서 은퇴한 은퇴 이주자들 쿠바에서 건너온 쿠바계 미국인들이 많다. 쿠바 하면 어디입니까? 요 사진 밑에 보면은 그 밑에요. 쿠바. 쿠바 하면 뭐가 생각나면 체게바라 옛날에 막 완전 그 저기 게릴라. 사회주의 계열 그쪽인데 이 쿠바에서 넘어온 이주민들이 또 많은 거예요. 근데 웬걸 이분들이 공화당 지지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러냐? 이 쿠바에서 사회주의를 맛봤어. 해봤어? 삶으로 아주 극단의 사회주의를 경험해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아하. 해서 다 와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해보니까 아니더라. 마치 우리나라의 이제 탈북인들이 지금도 국민의힘당 보면은 태영호 의원인가? 네. 그런 분들 되게 많죠. 네. 굉장히 극단적인 극우로 가잖아요. 탈북하신 분들이 보면은 이번에 뭐 이제 네. 북한 가고 싶은 사람 그러면 가라. 예. 탈북자들 중에서도 아직도 주사파하는 탈북자들은 뭐 있어도 가라. 다 2만 명이고 뭐 3만 명이고 다 북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밑에도 플로리다 백인 원주민은 주로 민주당 지지자가 많지만 남미의 좌익 열풍을 피해서 이주한 히스패닉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다. 그래서 여기가 완전 그런 경협주 대표적인 미국의 중도층이 주도하는 경협주라는 거죠. 근데 이런 곳에서 이런 성적인 교육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들이 깨어서 이렇게 탁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참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한 우리 새터민들이라 그러죠. 네네. 그분들은요 지금 막 광화문 뛰쳐나오고 난립니다. 지금 진짜. 난리야. 날리고 지금 김정은, 문재인 저거 다 간첩이라고 자기들 그렇게 완전히 알고 있고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데 왜 남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일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광장으로 뛰쳐나오지 않고 서명도 하지 않고 있냐. 이해가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그죠. 거기서 안 살아봤으니까. 그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저기 있거든. 그럼. 나랑 진짜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음. 예, 이런 그래서 어떤 자기는 왔지만 자기 가족들은 있고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통일시켜가지고 저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에 굉장히 투철한 거야. 그죠. 예, 그래서 그 정보국장으로 있다가 탈북한 김국성이라는 분도 입에 거품을 불고 이제 자기 남은 인생은 여기에 이제 올인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남한은 배부른 사슴이고 북한은 배고픈 완전 늑대 하이에나가 돼가지고 너무나 입장이 지금 다르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현실에 대한 인식 어떻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또 이게 우리가 이 동성애자들을 뭐 차별하자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들을 우리가 더 생각하고 어떻게 도울까 그들이 극단적 상황에 가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이나 우리가 교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그들을 도울까 생각하면서 법적인 부분이나 법률적 부분이나 교육적인 부분에서 그런 쪽에 안 좋은 예를 들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을 우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동안 지금 동안 또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동성연애자라고 해가지고 형법으로 처벌을 하거나 그렇게 수갑을 채워서 뭐 너 여기서 오피스텔 몇 동 몇 호에서 동성연애해서 체포해 이런 거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말을 그렇게 만들어내니까 마치 무슨 엄청나게 혐오하고 차별하고 무슨 두들겨 잡고 막 이러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군대 내에서도 이제 그 부대 안에서
그 사병들 병사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하면은 군용법으로 이제 다스리게 되어져 있잖아요. 음. 이제 그런 것들이 군기와 군강에 어떤 타격을 준다 하기 때문에 처벌이 되는 것이지. 음. 지금 누가 뭐 이태원에서 그런 짓거리 한다고 해서 누가 뭐 수갑 채우고 끌고 가고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회사에 만약에 취업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저는 그건 뭐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CEO가 자유가 있고 지금 지원자도 자유가 있잖아. 너가 동성연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나는 동성연애자 안 뽑을 자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유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중요하게 무겁게 받아야 된다. 너의 자유가 있잖아. 너 동성연애 하는 거 내가 뭐라 안 해. 너 신고도 안 하고 뭐 신고한다고 처벌되는 것도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나는 너를 안 뽑을 자유도 있어. 그러니까 자유민주국가에서 서로 자유롭게 해. 근데 왜 이거를 차별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CEO에 대해서 역차별을 시키냐 이거지. 날 고용 안 했다고 해서 고발을 하는. 그 사람의 자유를 CEO의 자유를 묵살시키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선진국답게 좀 생각을 바로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슷한 게 이제 남녀 비율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 퍼센테이지 정했던 거. 그것도 차별이죠. 예. 그게 여성의 비율이 몇 퍼센트가 돼야 된다. 그거 하다가 이제 불합리한 거 되게 많았죠. 그럼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그럼요. 그 어떤 제도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비율 때문에 여성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또. 맞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역차별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얘기 잘했어. 예. 이번에 정유라 씨 커밍아웃 하고 나온 거 봤죠? 예. 정유라 씨가 지금 요즘에 매스컴에 많이 나와서 저도 네. 이렇게 봤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국제 대회에서 승마에서 원탑이었던 거야. 와, 나 깜짝 놀랐네. 저도 엊그제 그죠. 봤거든요. 네네. 초등학교 때부터 승마, 마작, 마술 이쪽에서 넘버 원이야 그냥.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 조작했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리고 아시안 게임은 이게 팀전이더라고 보니까 4명이 나가서 1명이 떨어지고 상위 3위에 드는 사람들의 성적을 합쳐서 그 국가가 몇 위에 올라가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거기에 3위 안에 들어갔어요. 그 다른 2명이 있고. 우와, 그래갖고 이제 성적이 좋아가지고 금메달을 땄던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요번에 뭐 난리를 치고 나서 이 나라에서 난리를 치고 저 사람을 이제 내려놓은 다음에 남자가 이제 대표가 됐어요. 국가대표 김혁인가 모르겠어. 그 사람이 나갔는데 기고 날고 해도 이 승마는요 남녀 혼성이래요. 혼합이래요. 맞아. 그러니까, 옛날에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그랬어. 내가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 남녀 이게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인간은 인간 동메달밖에 못 따는 거야. 근데 이 인간이 누구냐? 민주당에서 밀어주는 안민석이 밀어주는 애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는 남자인데 기고 날고 승마하고 막 별 비싼 말 다 타도 동메달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여자가 정유라 여자가 원탑으로 그것도 무슨 뭐 삼성에서 30억 50억짜리 말을 줬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사준 1억짜리 말 하나 그거 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악기하는 친구들 있고 있잖아요. 그거 뭐 비올라 바이올린 한 대 뭐 1억 그냥 넘어가고 뭐 피아노 뭐 말도 안 되잖아. 그건 당연히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남녀도 실력 있으면 여자가 나설 수도 있고 실력 있으면 남자를 뽑을 수도 있고 경찰도 마찬가지. 도둑 더 잘 잡으면 여자 더 많이 뽑아야죠. 근데 이제 도둑 보고 막 도망 다니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 경찰이.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게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한 평등이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인데 오히려 이게 제가 아까도 자꾸 얘기하는 건데 역차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당제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모든 여자들이 무조건 경찰로 머프로 들어와. 근데 뭐 도둑 보면 도와주세요. 여기 좀 잡아주세요. 수갑 좀 채우게 좀 잡아주세요. 이러면 국민들이 손해야 다 오히려. 그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이런 부분은 좀 더 한 수 더 바둑을 둘 때도 한 3수, 4수, 5수 보는 것처럼 당장 감성적으로만 막 냄비처럼 타르르 타오르지 말고 좀 몇 수 더 좀 보자. 좀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기 보면은 제가 좀 부끄러웠던 게 여기 학부모들이 참 대단하다. 이 플로리다주 학부모들. 저는 이제 저도 애들이 있는데 네. 애들을 위한 그런 어떤 애들이 또 어린이집에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법률적인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사실 그동안 별로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도 없었어요. 예. 근데 제가 딱 기억해 보니까 옛날에 그 북유럽 국가에는 독서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놀랍게도 그 독서하는 엄마 아빠들이 무슨 책을 보냐면 음. 헌법 관련된 책, 자기 나라 법 관련된 도서를 그렇게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규칙이니까. 예.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자기 국가가 새로운 법이 어떻게 제정됐고 거기에 어떻게 적용되고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되게 많이 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나의 미래와 나의 자녀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 이건 사실 종교와 인종과 어떤 당을 뛰어넘어서 그 학부모들이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합치된 의견을 개진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이게 헌법 정신, 예. 법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헌법을 좀 많이 공부하고 그 몇 페이지 안 돼요, 사실은. 예. 좀 읽고 좀 수시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헌법을 제일 모르는 국민,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 건국 스토리, 태동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교과서 자체가 건국의 태동 자체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어떻게 태동됐고 어떻게 재헌국회를 했고 재헌국회 때 어떤 워딩들이 첫 페이지에 실렸고 대한민국 첫 페이지 신문에는 뭐가 실렸는지 전혀 안 가르쳐요. 태동인데 우리 생일인데 이런 민족도 희귀한 민족이에요, 진짜. 그래서 헌법만 제대로 배워도 대한민국이 지금 잘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지금 헌법 싸움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무슨 뭐 국민투표 붙이자 하는 게 헌법에서 자꾸 빗나가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붙이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 물론 우리 지금 이슈와는 다른 이슈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똘똘해져야 된다. 똘똘해지는 길은 바로 이 헌법에 우리나라의 규칙에 터득돼야 되고 눈을 떠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야 된다. 헌법을. 프랭클린 그레엄. 예. 이 목사님이 동성애 지지 디즈니의 도덕적 실패라는 말을 이제 하시고 여러 가지 했는데 보면은 이제 여기 디즈니가 오래전부터 이런 무지개, 안타깝게도 이 무지개가 이제 동성연애 그쪽에 상징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보여주면서 LGBTQ 활동가들은 기업을 이용해 대중에게 자신의 어젠다를 강요할 수 없고 기업들은 이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취하려고 할 수 있다. 디즈니는 너무 멀리 갔다. 이는 플로리다 주민들의 반발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디즈니는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디즈니는 주에서 특별한 세금 지위를 얻어서 엄청난 혜택을 얻었지만 디즈니가 플로리다 친권법을 반대했기 때문에 주지사와 국회의원들은 그 법적 지위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한 해에 몇백억 원 정도를 이 특별법으로 디즈니가 혜택을 받았대요. 이에 디즈니에 발생한 일은 도덕적 실패다. 월트 디즈니는 건전한 가족 오락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헌신했다. 그러나 오늘날 디즈니 기업 리더십의 도덕성은 시궁창에 빠졌으며 가정을 하나님의 독창적인 계획과 반대로 재정의하고 죄를 과시하길 원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플로리다의 드산티스 주지사와 주의회가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가족들에게 디즈니를 대체할 무언가를 제공하기도 전에 담대한 입장을 취한 것을 칭찬했다. 그러니까 손해를 각오한 거죠. 그래도 이게 살아있네, 미국이. 난 예. 다 맛이 간 줄 알았더니 대단해. 보면은. 디즈니 쪽에 예, 디즈니가 자기 옮기면은 자기 이 엄청난 이런 그죠, 경제적인 예, 타격이 있죠. 예, 아까 그 스리랑카 관광산업 그 날라가니까 그럼요. 엄청난 재정 타격이 있는데 디즈니의 원래 그 취지가 여기도 잠깐 나왔는데 가족의 예. 독창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을 그 지키는 거, 도덕성을 지키는 거, 건전한 가족 오락 너무 좋잖아요. 그죠, 우리 그죠. 오락이 나쁜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가족들이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창작물들을 만드는 것인데 오히려 반대로 역행을 하고 자기들 배만 부르고 있다, 불리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디즈니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제가 잊지 못하는 디즈니 작품이 이집트 왕자. 진짜 그런 거 만들으란 말이야. 그런 거 이집트 왕자. 잘했는데. 기똥차게 잘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정말 많이 사랑을 받을 텐데 너무나 다른 가치관으로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쪽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회사 안에. 회사 안에. 회사 안에 경영진에도 직원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넌 크리스천들에게도 이 넌 크리스천 학부모들에게 공감할 만한 이런 의견이 공통된 의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던져줘야 돼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한테는 할 말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당신의 자녀에게 신앙이 없더라도 유익하겠냐 유익하지 않겠냐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을 떠나서 인류 그죠. 보편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거냐, 상식적으로 이게 보편성이 있는 거냐 그런 걸 물어보면 그래서- 이제 상식적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참 잘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단체가 필요하겠어요. 네네. 대한민국에서 이런 단체들이 좀 왕성하게 좀 힘이 있는 네. 단체에서 성명서도 이렇게 좀 발표하고 네. 실제 그 지역에서 그런 능력을 또 이런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